자, 이제 자바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자바에 대한 기초에 대한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 모든 운영 체제에 제한이라는 것만 있으면 자기가 개발한 클래스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행이 가능하다. 이걸 호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호환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지향적 언어에 해당이 되는데, 독자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중복이 되거나 복잡하면 따로 꺼내서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메소드 또는 변수 이런 걸로 따로 꺼내 가지고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것끼리 모으게 되면은 그게 이제 클래스가 된다.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복이 되면 중복된 거를 꺼냈기 때문에 중복된 데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써야 되겠죠. 다시 집어넣어서 쓴다는 것은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복을 하게 되면 중복된 것을 꺼내 가지고 클래스나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객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좋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를 한 개로 만들어서 한 개만 수정하면 여러 개가 다 수정된 걸로 이렇게 되니까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바는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쓰려면 저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게 널 포인트 익셉션입니다. 널 포인트 익셉션. 생성을 안 하고 그냥 쓰시면 메인 멤버리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주소가 없다. 그게 널이죠. 주소가 없는 관계로 이제 그 찾아갈 게 없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려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 생성해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new, 두 번째는 static입니다. new는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그램 처리문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얘네들로 생성을 했으면 걔를 이제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즉 생성을 하는 과정을 인스턴스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성된 것을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변수에다 저장했으면 인스턴스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ew에서 변수 이름 점 이렇게 쓰는 것을 인스턴스 변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이 있는데요. 스태틱은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최초 한 번만 메인 메모리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객체를 의미하고요. 한 번만 올라가기 때문에 JVM이 종료되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기 전까지 내려오질 않는데, 주로 이제 올려놓고 계속 쓰면 이제 그 메인 메모리에 계속 올라가 놓고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얘는 내가 변수 이름을 지정하지 않죠. 자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클래스.변수, 클래스.메소드 이렇게 사용하게 돼서 그런 걸 이제 클래스 변수 또는 클래스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걸 사용하실 때는 new에서 사용하는 것은 변수를 생성해서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사용 가능하고요. 변수나 변수.메소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상속해서 내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를 만들고 하시면 스태틱으로 해가지고 쓸 수도 있으는데, 그 스태틱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해서 쓰시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속한 것이 먼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상속은 익스텐스, 인터페이스 상속은 인프리먼스,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 상속할 때는 익스텐스입니다. 즉 같은 것끼리 상속할 때는 익스텐스네요. 클래스에서 클래스 상속 익스텐스,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 상속 익스텐스. 근데 클래스에서 그 인터페이스 상속은 인프리먼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 할 때는 구조가 중요한데요. 먼저 클래스를 만들어라. 퍼블릭 클래스명을 써서 사용하시는데, 클래스 안에는 여러 가지 모음들이 있다. 그걸 이제 멤버라고 얘기하는데, 멤버 안에는 변수들,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멤버 변수, 이런 메소드를 멤버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 메소드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메소드에 속해 있지 않아요. 모든 메소드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든 변수 메소드들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면 만들어 쓸 수 있는 객체 변수 또는 그냥 변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메소드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최초로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메소드, 특이한 메소드가 있는데 메인 메소드입니다. 메인은 똑같이 이거 양식을 똑같이 안 만들면 메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프로젝트 한 개에 하나의 메인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들 때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가르고, 스트링, 배열, 대가르고 대가닫고, args 이렇게 써가지고 만드시고 가로 닫고, 처리문들은 중괄하고 중괄 사이에 처리문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써주셔야
아, 얘가 맨 처음에 시작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쪽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이 해당되는 것을 메인 메소드 를 지정을 하고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나면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변수라고 얘기하죠. 변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변수라고 얘기해 주고요. 변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본형 변수, 두 번째는 참조형 변수. 기본형 변수는 길이가 고정입니다. 길이 고정. 그래서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참조형 변수는 길이가 가변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 처리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다른 데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주소로 운영이 되고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배열은 대괄호 그 참조형 변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열, 두 번째는 클래스. 배열은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 여러 개를 사용할 때 배열을 쓰시고요. 클래스는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 여러 개를 사용하실 때 클래스를 사용하십니다. 기본형 변수에는 숫자, 문자, 논리형이 있고 숫자에는 바이트, 정수와 실수가 있는데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거,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거, 소수점이 없는 거의 단위는 바이트, 쇼트, 인티자, 롱. 1, 2, 4, 8바이트에 해당이 되고요. 기본은 인티자입니다. 얘네들은 맨 앞에 1비트가 부호고요. 나머지가 숫자로 그렇게 됩니다. 숫자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실수는 플로트 4바이트 4 곱하기 2에서 8바이트 더블이 기본이고요. 8바이트인 더블이 기본이고 그 운영할 때 맨 앞에 부호 그 다음에 그 10의 몇 승에 해당되는 지수 그 다음에 유효 숫자 자릿수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모든 걸 이제 모든 소수점을 첫 번째 소수점 숫자 바로 뒤에 유효 숫자 바로 뒤에다가 놔서 이제 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지수로 소수점을 이동다니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실수라는 것을 이제 플로팅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포인트가 자꾸 움직여 다닙니다. 떠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수는 이제 맨 뒤에 있는 거죠. 숫자 맨 뒤에 소수점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문자는 캐릭터라고 쓰고 양수만 운영하고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인티자 그래서 뭐 인티자라고 하는 쪽에 잠깐 멈췄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해해 주시. 제가 멈춰놓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 다 보시면서 다 여기까지 설명한 거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인티자 쪽으로는 자동 캐스팅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 2바이트이기 때문에 카톡이 가려졌어요 지금. 카톡이 가려졌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인티자라는 데 자동 캐스팅에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숫자로 운영이 됩니다. 캐릭터는 양수만 운영이 되는데 2바이트입니다. 근데 2바이트가 양수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음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쇼트에 해당되는 쪽으로는 자동 캐스팅이 안 되고요. 인티자로 자동 캐스팅이 됩니다. 참조형은 저장하는 게 이제 주소만 저장하게 되고요. 하고 이제 new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new가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생성자가 리턴 타입이 없어요. 리턴 타입은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가 나오면 주소를 저장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는 앞에다 타입을 쓰게 되고요. 이런 얘기는 변수 이름을 부르면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 안에 데이터가 이 타입에 해당되는 게 저장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고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런 타입이 나와요. 그 안에 처리문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처리를 하면 메소드 이름을 부르면 처리를 하고 앞에 타입으로 선언된 값이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와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턴 타입이라고 이해하는데 그 변수 타입 리턴 타입이라고 했는데 변수 타입 여기 리턴 타입 전부 다 리턴 타입. 요거 보이드가 리턴 타입이라는 게 아니고 그 변수 플러스 보이드 이걸 합쳐가지고 리턴 타입이라고 이해한다 이거죠. 리턴돼서 나오는 타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용이 돼서 쓰게 됩니다. 값이 전달되면은 그 전달된 값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전달되는 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다가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티자 타입인데 메소드가 add다 가로 열고 그러면 10, 뭐 20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 10, 20 이렇게 전달을 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10하고 20을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이제 메소드 사용을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인티저 타입으로 리턴 타입은 인티저니까 인티저 뭐 그 x는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이고요. 이렇게 쓰는 게 처리문 밖에서 쓰는 게 차림인데 이걸 쓰기 위해서 선언하는 것은 그 얘는 인티저 타입이 나와야 되고요. add 메소드입니다. add 메소드입니다. 가로 열고 10이 들어와야 되니까 인티저 타입으로 뭐 x가 a가 들어오고 뭐 인티저 타입으로 b가 들어옵니다.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도록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리문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려면 여기에 맞춰서 이 타입 인티저는 인티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메소드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리턴 타입은 인티저다. 여기 저장되는 게 이게 인티저로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인티저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바 기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앞에 있는 거 간단하게 리뷰해드렸습니다. 어제 했던 거고요. 그 영상은 멈춰져 있었지만 이제 동영상 찍을 때는 지금 컴퓨터는 그냥 다 잘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녹화는 잘 됐을 거예요. 이루.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대한 걸 했으면 이제 4번은 이제 그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겠죠? 연산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산술 연산자, 숫자를 연산하는 산술 연산자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가 있으신데 이거는 사칙 연산 플러스 나누기 나머지 사칙 연산에 해당되는 이제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퍼센테이지 나머지 해당되는 게 있다. 그 산술연산에 해당되는 것은 대입연산을 먼저 했었는데 산술연산을 했네요. 그 정리하는 김에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술연산에 해당되는 것은 다낭연산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낭연산자가 여기 포함이 돼서 다낭연산자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플러스가 앞에 붙을 수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다. 앞에 붙으면 이제 먼저 1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처리를 나중에 하는, 플러스가 뒤에 붙어 있으면 먼저 처리를 하고 1 증가시키는 것을 나중에 하는 이런 게 됩니다. 다낭연산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산술연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입연산자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연산자는 뭐 이꼴이 대입연산자입니다. 이꼴이 대입연산자인데 이꼴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줄여서 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변수를 생략하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이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꼴, 그 다음에 곱하기 이꼴, 그 다음에 나머지 이꼴, 퍼센테이지 이꼴, 나머지가 아니라 나누기 이꼴, 그 다음에 나머지 이꼴, 나머지 퍼센테이지 이꼴,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연산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대입연산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려는 것은 이제 중복을 좀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는 A 플러스 10 이렇게 이제 A가 두 번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건 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A 앞에 뒤에 있는 A를 생략하는 거죠. 그러면 A 이꼴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는 앞에 숫자가 플러스입니다 라는 걸 표시하는 거지 연산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뻘쭘한 플러스를 이렇게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A에다가 10을 더하고 10 더한 것을 다시 A에다 집어넣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왼쪽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대입연산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산술연산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비교연산에 해당되는 거. 비교연산은 조건이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비교연산자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연산자를 쓰면 true 이거나 false가 나온다. false 이런 불리엔 타입의 이런 걸 불리엔 타입이라고 그러죠. 불리엔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그 불리엔 타입에 지금 소문자로 썼기 때문에 불리엔 타입은 기본형 타입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형 타입 변수에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선언하게 되면 타입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true 아니면 false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비교연산자라고 하고, 비교연산자는 뭐 똑같이 크다, 적다, 같다 두 개, 같지 않다 느낌표 있고로,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비교해 가지고 사용되는 것을 이제 크다 적다에 대한 것을 이제 하는 것을 비교 연산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비교 연산자가 두 개인 경우에 뭐 트루 펄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 또는 펄스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에 얘가 이제 트루냐 펄스냐를 최종적으로 트루냐 펄스냐를 알아내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모두 트루해야지 트루이다. 그런 것은 이제 엔드 연산으로 합니다.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는데 한 개짜리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게 펄스더라도 뒤에 있는 걸 계속 연산을 처리를 하자. 비교 연산을 하자. 엔드 두 개짜리는 앞에 있는 게 펄스이면 뒤에 거를 처리하지 말자입니다. 그 논리 연산이 그 여러 가지 트루냐 펄스냐가 여러 개 붙어 있더라도 맨 앞에 게 펄스면 나머지는 다 연산을 안 하는 겁니다. 그 펄스가 나오는 순간 뒤에 거 연산을 안 해도 되는 뭐 이런 처리가 엔드 두 개입니다. 그다음에 오화 요거는 이제 그 엔드는 뭐 이고 뭐 이 한글로 볼 때는 뭐뭐이면서 또는 이고 뭐뭐이다. 뭐뭐이고 뭐뭐이다. 또는 이 뭐뭐이면서 뭐뭐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얘는 엔드 그리고 이런 말도 쓰죠. 뭐뭐 그리고 뭐뭐이다. 뭐뭐이면서 그 뭐뭐다. 그리고라는 말을 보통 쓰게 되고요. 이렇게 쓰면 이제 엔드 연산을 하게 되고 오화 연산은 이제 짝대기 한 개. 엔터 제 키보드로 기준으로 해서 엔터 바로 위에 있는 원표시 위에 시프트 키 눌러서 두 개가 있죠. 얘는 이제 오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는 엔드 이렇게 하는 것은 영어로는 엔드라고 쓰고 엔드 이면서 이고 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있는 거 얘네들에 해당되는 것은 한 개나 두 개 있는 것은 이제 오화라고 얘기해주고 오화 연산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이면서가 아니라 또는 뭐뭐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것 또는 뒤에 있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 엔드는 둘 다, 그 여러 개 전부 다. 그 엔드가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여러 개 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오화는 아무거나 한 개 이상이 되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게 true면 뒤에 거 볼 필요 없이 전부 다 true입니다. 그 결과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연산을 하면 뒤에 있는 거 상관없이 true인 경우에 다 true가 돼 버리기 때문에 결과 true이기 때문에 뒤에 거는 연산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산을 안 하는 것은 짝대기 한 개, 연산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연산을 안 해도 되는 건 짝대기 두 개, 연산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짝대기 한 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화 또는 뭐뭐 이고는 이게 좀 주목적인 의미가 있네요. 뭐뭐이고 뭐뭐 또는 뭐뭐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 비트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비트 연산자는 뭐 엔드 또는 이제 오화 또는 시프트 이렇게 시프트 또는 왼쪽 시프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엔드하고 오화가 논리 연산이랑 기호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논리 연산이랑 기호가 다른데 이게 이제 논리 연산자하고 차이는 그 논리 연산과의 차이는 위치입니다. 위치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 그래서 논리 연산은 조건을 나타낼 때 그 처리되는 걸 의미하고요. 비트 연산은 그 이 수식에 대한 처리를 할 때에 이런 걸 할 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꼴 오른쪽에 나오면 비트 연산자에 해당이 되고 if 가로각서에 나오면 논리 연산자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위치를 가지고 논리 연산자냐 비트 연산자냐를 확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비트 연산자는 1비트씩 서로 이제 매칭을 시켜서 연산하는 것을 비트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논리 연산자는 말 그대로 불루엔이냐 트루냐, 그러니까 1이냐 0이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 비트 연산자는 데이터가 많은 것을 이제 그 비트 단위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는 것을 이제 비트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냥 설명만 한번 들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기타 연산자 기타 연산자에 지난번에는 비트 연산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사망 연산자라고 있으는데 사망 연산자는 이제 조건을 먼저 쓰고요. 여기다가 조건을 먼저 씁니다.
조건에 맞으면 물음표, 맞으면 앞에 있는 값, true일 때 값, true일 때 값을 여기다가 true일 때 값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땡땡 f일 때 값, f일 때 값을 여기 써서 쓰시면 조건이 true이면 앞에 있는 true일 때 값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고 조건이 false면 false일 때 뒤에 있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연산자이기 때문에 연산자이므로 결과값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값이 나와야 한다. 그 연산자는 연산처리라면 연산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결과값이 없이 쓰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system.out.println 그러면은 println의 리턴 타입은 void입니다. 결과값이 없다. 출력하고 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void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system.out.println 이런 거는 쓰지 못하고 값으로 사용되는 거, 값이 세팅돼서 나오는 것들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3원연산자 이렇게 쓰시고 3원연산자는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 비교문이 있죠. 비교문에는 if 문장이 있고 스위치 문장이 있습니다. 스위치 문장이 있다. 자, if나 스위치가 있는데 그 if에 해당되는 것은 연속 데이터를 비교할 때 연속 데이터 비교할 때인데 연속 데이터 비교는 주로 키포인트가 크다 적다입니다. 크다 적다에 해당되는 비교를 하시면 이제 그 if 문장을 쓰는데 크다 적다 말고도 크다 적다 말고도 같다도 쓰는 거죠. 같다 이렇게 쓰시고 그 같다도 사용하시고 뭐 같지 않다도 쓰고 같지 않다 또 쓰시고 같다도 쓰고 같지 않다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기본은 이제 크다 적다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연속 데이터 비교입니다. 연속 데이터 비교라고 쓰면 요 앞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크다 적다 요 뒤에 있는 것도 크거나 작거나 이거 괜찮은데 예 이런 연속 데이터 비교할 때 보통 if 문장을 사용하시고 이제 비교 항목이 적을 때 때는 if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꼴 비교라도 그 비교 항목이 적으면 if 문장을 써보세요. 이런 얘기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스위치문인데요. 스위치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비연속 데이터 비교를 할 때 사용하시고 얘는 기호는 안 나오지만 이꼴 비교입니다. 이꼴 비교. 기호는 나오지 않지만 이꼴 비교, 같다 비교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꼴 비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비교한 항목이 좀 많아지면 이꼴 비교이면서 비교 항목이 많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아지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한번 형식을 한번 보시면 if에 해당되는 것은 그 if 쓰시고 여기다 조건을 씁니다. 조건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true일 때의 처리문입니다. true의 처리문 하나, 처리문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중괄호고 여러 개이면 중괄호를 묶으세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그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else가 나오면 if 문장이 계속 실행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세미콜론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그 한 문장이 다 끝났어요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입니다라는 의미인데 이쪽에 나와 있는 요게 이제 그 true일 때 하나를 쓰는데 여기까지가 원래는 if 문장이 끝났어요라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다 끝났다는데 여기 else는 뭐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if 문장의 끝은 else가 나오면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닌 걸로 처리하고 else가 안 나오면 끝난 걸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리할 때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else 그다음에 else if 뭐 그다음에 또 여기 조건 해당되는 것을 뭐 이렇게 써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을 씁니다. 맨 마지막에 보통 else를 사용하시죠. 이런 구조로 쓰게 됩니다. 그 if 문장이 나와서 또 끝내려고 하는데 또 else가 나왔어요. 그래서 if, else if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문이 많게 되고 이꼴 비교, 크다 적다 비교인 경우에는 크다 적다 저희가 이제 평점을 비교할 때 뭐 0보다 적고 그 다음에 뭐 60보다 크고 60보다 적고 그 다음에 70보다 적고 뭐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쓰시면서는 되게 힘들어진다 이거죠.
내용이 적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if 문장 이외에는 스위치문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퀄 비교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목이 많더라도 반드시 if 문장을 써야 되고요. 스위치 문장은 스위치라고 쓰시고 스위치 가로를 걸어놨고 여기 안에 이제 그 뭔가 데이터가 변경되는 변수이거나 변수 또는 변수를 포함한 이제 그 연산 처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처리문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값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특정한 값이 뭐하고 같으냐라는 것을 이제 써봤는데 밑에 있는 케이스 다음에 값과 같다 이런 겁니다. 케이스 다음에 이 값과 같다 뭐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변수 또는 변수를 포함한 연산 처리를 다 계산을 하면 이게 여기 있는 값하고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와 값하고는 같으냐. 값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값 1, 값 2 여러 가지 값 타입이 나오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같으면 이쪽으로 이동해라. 그냥 이동해라니까 라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처리문 처리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세미콜론 찍고 주로 이제 브레이크를 보통 쓴다 이거죠. 빠져나간다.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데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스위치문을 빠져나가고요. 스위치 그다음에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반복문은 for, while 이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if 문장 빠져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요. if 문장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 if 문장은 빠져나가는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if 문장을 찾지는 않습니다. if 문장은 스킵 찾으면서 어디를 빠져나갈까요? 라고 물어볼 때 if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그 빠져나가는 대상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더 위로 올라가서 뭘 찾아요? 스위치 이거나 반복문 for문이나 while문을 찾는 거죠. 찾아서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케이스 다음에 뭐 값2 뭐 이렇게 값2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하자. 처리 하나를 이렇게 쓴 다음에 사용하게 되고 마지막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쓰게 됩니다. 그 브레이크를 안 쓰면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브레이크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안 썼다. 안 쓰시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 썼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게 없다. 그러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요것도 실행이 됩니다. 자, 마지막 디폴트를 이용해서 쓰시게 됩니다. 디폴트. 그 다음에 처리 하나를 쓰는데 위에 거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되는 처리를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if 스위치 케이스가 비교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스위치 브레이크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스위치 문장 그다음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반복문에 비교문에 해당되는 거 썼고 이제 반복문에 해당되는 게 있죠. 반복문에 해당되는 것은 반복문에 해당되는 것은 포문이 있습니다. 포문이 있으시고 while문이 여기 해당합니다. do while도 있긴 한데 do while은 while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랑 같이 이제 보시게 될 게 브레이크문이 뭘 빠져나간다고요? 스위치문과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문과 그다음에 컨티뉴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컨티뉴는 실행하다 말고 이제 반복문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반복문 처음 시작하는 부분으로 올라가는 게 컨티뉴입니다. 브레이크는 빠져나가는 거, 컨티뉴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그 밑에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반복문의 맨 앞으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포문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만큼의 반복을 할 때 보통 포문을 사용하시고요. while문을 사용하실 때는 그 실행되는 조건을 쓰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는 그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도록 처리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포문에 해당되는 것을 포문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그 양식이 몇 가지가 있으는데 포 쓰시고 맨 앞에 있는 게 초기값입니다. 초기값을 세팅하고 세미콜론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증가값을 씁니다. 증가값을 써가지고 저희가 조건에서 어디까지 처리 하나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필요 없으면 막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쓸 때는 이제 무한 반복해서 그 처리할 때는 for 쓰시고 그냥 세미콜론 이렇게 두 개가 반복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처리문 처리 이렇게 쓰게 되는데 처리라고 쓰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문에 의한 무한 반복, 얘는 포문의 무한 반복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반복 처리. 처리라고 얘기하고 증가값을 빼버리면 또 무한반복 됩니다. 그 증가는 증가를 안 하니까 거기 값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예, 저한테 많은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화면도 안 보여주고 수업을 열심히 해서 하게 되니까 이제 그걸 쓰시게 되고요. 이렇게 그 무한반복에 해당되는 거 또 쓰고 그다음 포문에 해당돼서 이제 그 저희가 향상된 포문, 그래서 이제 변수 값을 여기다가 변수를 한 개 선언하고 땡땡 그다음에 변수의 배열을 이렇게 데이터로 쓰시면 얘는 이제 그 처리를 여기다 씁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있는 만큼이 됩니다. 얘는 데이터가 있는 만큼 처리가 됩니다. 그 저희가 데이터 표시할 때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사용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포문으로 돌릴 때 얘가 이제 값을 증가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배열 같은 거 처리할 때 0부터 길이만큼 이런 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배열을 한 개 선언하고 배열에 대해서 쓸 때 for 가로 열고 그 int i는 인덱스 번호 0번부터 쓰기 때문에 0부터 이렇게 많이 씁니다. 배열의 점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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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gth까지 이제 쓰는데 이때 i가 적다를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i보다 ar length가 i보다 크다. length보다 i가 적다.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인덱스 모든 걸 다 처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i는 플러스 이렇게 해서 i 플러스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모든 데이터, 그래서 이제 모든 뭐 배열 데이터, 모든 뭐 배열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배열의 인덱스 번호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 양산된 포문을 사용하시면 포문 다음에 그 뭐 int 뭐 s 이렇게 쓰면서 그 스쿼스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가로 닫고, 그 스쿼스가 배열이라고 치면 인티저 배열입니다. 치면 이렇게 이제 스쿼스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처리인데 s에 대한 s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s 데이터 처리하시면 s 스쿼스 한 개를 담아서 s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s에 대한 처리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while문은 조건을 잘 따져보시면 되고요. true 아니면 false에 해당되는 비교연산자, 조건연산자, 논리연산자 이거를 통해서 true냐 false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무한반복하는 while true인 경우에는 이제 그 100번을 실행해도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문을 만들면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처리가 이게 true가 무조건 반복이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처리 안에서 이제 보통 이건 중괄호 열고 중괄호 꼭 쓰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반복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문 안에서 얘는 이제 빠져나가는 조건문을 사용하십니다. 빠져나가는 조건을 사용하게 된다. 사용하게 돼서 빠져나갈 때 뭐 if 문장과 함께 if 문장을 쓰시고 그 다음에 뭐뭐이면 여기다 조건을 쓰시는데 빠져나가는 조건을 쓰시고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빠져나가는 걸로 쓰시게 되죠. 무한반복 쓰시고 브레이크 이렇게 쓰시게 되고, 그 완전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도 있죠. 저희가 while 써서 쓰실 때 완전 프로그램 이제 강제 종료, 프로그램 그 완전 종료하는 프로그램도 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에 있습니다. 시스템.exit 쓰신 다음에 0번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머가 내가 이제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